안녕하세요. 강남 허준 박용환 원장입니다. 이번부터는 드디어 약재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시간이 왔습니다. 지금까지 운동법 그리고 혈자리 등 한의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렸는데요. 한의학의 정수라고 하면 아무래도 약재가 아니겠습니까? 이 약초들 중에서 특히 우리 실생활에서 자주 볼 수 있었던 약재들과 그리고 한의사들이 좀 비법으로 쓰는 약재들을 여러분들께 편안하게 전달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정보들과 약초들까지 이렇게 합쳐서 여러분들이 건강관리 하시는 데는 아마 완벽한 정보들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번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에게 아주 친숙한 이 과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철이 되면 항상 생각나는 것이 저는 이 바로 귤입니다. 이 귤은 우리나라에서는 제주도에서 많이 나는데 여러분들은 귤의 종류가 몇 가지로 알고 계십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먹는 이 종류의 귤을 먹긴 하는데요.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런 귤뿐만이 아니라 탱자라고 들어보셨을 거고, 그 다음에 귤의 종류 중에서 여러 가지로 많아서 제주도에서는 귤 박물관이라고 있는데 거기에는 30가지 이상의 귤들이 있어요. 서양에서의 레몬 그리고 자몽처럼 귤과 비슷한 종류의 과일들도 다 비슷한 효능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예, 제가 한번 직접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눈에 튀는 이 과즙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껍질에서 나오는 이 즙이 나중에는 아주 중요한 성분이 되니까 꼭 기억을 해보시고요. 귤에서 우리가 약효로 쓰는 부분은 바로 이 겉껍질 부분입니다. 이 껍질 부분에 여러 가지 좋은 성분들이 들어있어서 이 부분을 약용으로 쓰게 되는데요. 시중에 나와 있는 귤들을 한의원에서는 약재로는 이런 형태로 말려서 쓰게 됩니다. 한약재 중에서 특히 오래 묵혀서 약효가 더 좋은 약재들이 있는데 그 약재들 중에서 귤껍질이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중에 여러분들이 구하시다 보면 귤껍질을 진피라고 부르는 약재명이 있는데요. 묵진피라고 부르는데 묵힌 진피란 거죠. 그래서 간혹 가다가 이게 아주 시커멓게 검게 변한 진피를 파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요. 그렇게 검게 변색이 된 진피는 제대로 된 진피가 아니라 바로 이제 썩거나 혹은 부패가 된 진피니까 구하실 때 주의를 하시고요. 한의원에 쓰는 약재 같은 경우에는 한 3년, 4년 정도를 묵힌 진피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노릇하게 약간 탈색이 색깔이 조금 연해졌지만 그래도 노란색을 유지하면서 향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생긴 진피를 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식으로의 진피는 어떤 식으로 말리느냐? 맨 처음에 이 귤 같은 경우에 바깥에 농약이 좀 묻어 있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소금이랑 식초를 가지고 주변을 충분히 세척을 해서 까드시기 전에 씻어야 돼요. 이렇게 까고 나서 씻으려고 하면 여간 번거로운 게 아니고 또 물이 묻어서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까지기 전에 이 부분을 충분히 세척을 해서 농약이라든지 우리가 뭐 좀 불안한 그런 것들을 없애버리신 다음에 이렇게 까요. 깐 다음에 이 부분들을 이렇게 말랑말랑할 때 가위로 먹기 좋을 정도로 가늘게 썰어줍니다. 그 상태로 그대로 건조를 시키면 이런 식으로 보기도 좋고 먹기도 좋을 정도로 이렇게 건조를 잘 시켜주시면 됩니다. 요즘은 건조기가 발달되어 있어서 건조기에다 넣으셔도 되는데 건조기에서만 하면 안에 있는 비타민 성분들이 충분히 나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바깥에 있는 햇빛을 충분히 쐬가지고 이 속에 있는 유용 성분들이 훨씬 더 잘 나오고 특히 비타민들이 잘 생성이 되어서 우리 몸속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하면 더 좋겠습니다. 진피, 이 귤껍질의 효능은 저는 여러분들께 3가지를 기억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소화기 쪽을 편안하게 해주고요. 두 번째는 비타민이 많다. 세 번째는 스트레스를 줄여준다. 이렇게 3가지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진피의 소화기를 좋아지게 하는 효능은 굉장히 뛰어나서 특히 한의원에서 평이상 같은 처방들을 할 때 꼭 진피가 들어가고요. 그 외에 소화기에 관련된 여러 처방들에서 진피가 거의 대부분 들어가게 됩니다. 소화기에 작용하는 다른 약재들은 소화관, 위장관을 굉장히 많이 움직여준다든지 대장을 자극한다든지 혹은 씻겨 내려가게 하는 작용들이 있어서 자칫 강한 작용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이 진피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속을 굉장히 무난하게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소화기를 좋아지게 하는 처방에 이 진피가 들어가게 되고요. 두 번째는 비타민이 있게 되는데요. 비타민 때문에 우리가 활기도 생기지만 특히 언제 많이 쓰라고 제가 추천을 드리냐면 숙취를 해소할 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대금음자라는 처방이 있는데 여기에서도 진피가 굉장히 훌륭한 작용을 해서 피부에도 좋고 피로 회복에도 좋지만
숙취를 해소할 때도 이 진피차를 끓여서 먹게 되면 굉장히 빠른 효과가 있게 됩니다. 특히 연말 연시에 우리가 술자리가 많지 않습니까? 그럴 때 마침 이 귤이 나는 시기니까 이 귤피차를 미리 마련해 두셨다가 술을 한잔하고 난 다음 날 넣어서 끓여 드시면 숙취를 해소하시는데 굉장히 좋으실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진피의 효능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겁니다. 동의보감 처방에 진피 하나를 달여 먹어서만으로도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좋은 효능을 나타내고요. 이 진피, 귤껍질뿐만이 아니라 레몬, 자몽처럼 시트러스 계열의 향들은 아까 제가 이렇게 톡 했을 때 과즙이 나올 때를 기억하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 나오는 향이 굉장히 향기롭잖아요. 이 향기로운 것들이 아로마 효과를 내어서 우리 몸의 기분도 좋게 해주고 에너지도 업 시켜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귤피를 이용하는 방법은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렇게 차로 달아 마시는 방법이 있고요. 또 두 번째 방법은 아주 여러분들이 솔깃하실 건데 세안을 하거나 입욕을 하실 때 이 귤피의 껍질에서 나오는 리모넨 성분이라는 것이 우리 몸의 모공도 수축시켜주고요. 또 피부를 굉장히 깨끗하게 화사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여드름이 있거나 내가 모공이 많이 막히거나 혹은 아토피가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이 진피를 충분히 우려내어서 세안을 하거나 혹은 입욕을 하시게 되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한번 달여 드실 때는 보통은 4g에서 8g 정도의 양을 가지고 500ml 정도 내외의 물에다가 넣어서 팔팔 끓여서 음용을 하시게 되면 굉장히 맛있는 진피차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진피차를 끓여서 보온병에 담아서요, 겨울철에 따뜻하게 이렇게 드시면 참 좋겠죠. 보면 이렇게 향도 굉장히 좋고요, 맛도 좋을 겁니다. 이 귤피차를 드시면서 여러분들이 혹시 소화가 안 좋으시다면 제가 올려드린 소화기에 관련된 혈자리를 꾹꾹 누르면서 차로 음용해 보시면 신경성 소화불량이 훨씬 더 나아질 거고요. 또 여러분들이 스트레스가 생기면 굉장히 폭식을 많이 하잖아요. 이 귤피차를 마시면 그런 스트레스성 폭식도 줄여줍니다. 다이어트일 때도 도움이 되니까 이 귤피차 한 잔 드시고 이 겨울 건강하게 나보시기 바랍니다.